홍대 한복판 인도 위에 남성 여러 명과 여성 2명이 함께 있는 외국인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는 그 무리들 중 가장 뒤에 걸으며 일행을 따라가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가장 앞에 가는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섬뜩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 남자는 황당하다는 듯 무슨 소리야, 자꾸 얼른 걸어야 돼, 어서 말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에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내 말 맞다니까 저기라고 전합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가리킨 손가락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긴 그 남자와 함께 걷던 일행들은 정말 그녀의 말이 맞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채고 가던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홍대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PD로 일을 하게 된 지는 4년이 넘어 조금 있으면 5년이 다 되네요. 저는 제 직업에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학생 때 수업 시간표를 짜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필요한 학점을 가진 원하는 시간대의 교양 수업이 딱 영상 편집 기술 수업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수업으로 처음 영상에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선택으로 시작했던 그 수업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있어서는 말입니다.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것들을 담아 다듬고 만들어가며 그건 저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취미 이상으로 빠져들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저의 전공은 영상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이공계열이었습니다. 왜 이공계열로 간 거냐면 그거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은 전공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그쪽으로 진학을 원하셨거든요. 학생 때 진로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딱히 꼭 가고 싶은 전공이 없던 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해주는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계열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에 아주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잘 버는 곳에 취직하는 생각으로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괜찮다고 알려진 회사들은 신규 채용하는 인원수도 줄어 점점 더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공계열은 그나마 취업하기에 좀 더 좋은 기회라는 말에 선택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원하는 대학의 이공 계열과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때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며 매일 비슷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재미있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딱히 없었죠. 우연히 알게 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인 현재의 직업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간 열심히 공부해서 이공계열 전공까지 간 게 아깝다고 영상을 만드는 건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하는 게 어떠냐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작업하거나 갑자기 추가로 촬영하는 일. 같은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재미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도 전공 수업을 들을 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주는 지금 제 직업이 좋습니다. 최근엔 유튜브의 인기도 굉장히 좋아 저는 유튜브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세계를 대표하는 방송국들도 이젠 유튜브 파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평소와 다르지 않던 어느 날 우리 팀의 국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너가 해볼래? 너 다큐멘터리 하고 싶어? 했잖아. 저에겐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멘터리 사람들이 사는 그냥 보통의 이야기에
마치 공부만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기만 했던 저처럼. 잘 알지 못했던 이런 문화나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PD로서의 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아직 메인으로 PD를 맡을 만큼의 경력은 아니다 보니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 가장 먼저 어떤 것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담을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나라의 개인적인 무슨 문화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생들이 생활을 촬영하기로 했죠. 촬영 중 만난 학생들은 미국의 미네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킹을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음악을 사랑했고 그 열정이 웬만한 음악가들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말해준 버스킹 하는 날에 말해준 장소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자세히 들어봤는데도 제가 도저히 잘 모르겠는 음악인 것 같았어요. 영어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곡도 아니었죠. 알고 보니 그 노래는 한국의 아이돌 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송이다 보니 우리나라 노래 아니면 유명한 해외 팝스타들의 노래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지만 학생들은 무슨 소리냐며 빌보드에 올라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래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영이 되고 나서 뜻밖에도 그 방송은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리즈로 제작을 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했죠. 그 중에서 대중들이 가장 많은 요청을 했던 아이템은 그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인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떤지 또 한국의 문화는 어떤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나 기술 분야에서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아시아, 그 중에서도 그토록 작은 한국에서의 촬영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워낙 요청이 많으니 얼른 촬영을 속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번 시리즈까지 잘 성공시키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PD로서 탄탄대로가 되는 저로의 기회일 거라 하셨죠. 아직 PD들 중에서도 막내 정도의 위치라 저도 대단한 흥행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그곳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겠다 싶어 점점 촬영하러 가는 날들을 기다리게 됐죠. 긴장이 되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제 경력에서는 함께 하기 힘든 방송국에서 가장 뛰어난 베테랑들이 한국 촬영팀으로 꾸려지게 되면서 이번 촬영을 정말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며 한국의 문화를 미리 공부하고 일상 중에서 어떤 모습 위주로 촬영할지 기획하는 회의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곡들, 한국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알아보며 촬영 동선과 큐시트를 작성해 나갔죠. 제작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이게 이동 동선을 잡아야 했습니다. 우리 팀은 정말 꼼꼼한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멀더군요. 하지만 그간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했던 탓인지 우리 팀을 모두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뻗어 잠만 잤어요. 저도 무척이나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꼭 뽑아내고 싶다는 책임감 때문에 긴장이 됐거든요. 사실 저의 해외여행 경험은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공부하고 취업해서 일을 하느라 여행을 다니는 건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한국에 대해 알기 위해 미리 한국의 여러 문화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한국이란 나라에 기대감과 호감이 생겼어요. 착륙을 하고 우리는 장비들을 챙겨 짐을 찾고 빠른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느린 미국에만 살았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팀 모두 한국의 공항에 대해 미리 보고 왔으면서도 실제로 그 장소에 서서 보니 영상으로 차마 담길 수 없었던 공항에 엄청난 규모의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브이로그 형식으로 카메라가 팔로우하며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촬영을 위해 장비를 세팅하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을 타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게 지하철이었습니다. 시설, 쾌적함, 편리함 모든 면에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운송수단에 대한 기술력은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라 자부했던 우리들에겐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기본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그들의 만족까지 생각하며 만들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생생한 반응들은 우리의 영상에 모두 담겼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가며 한국의 모습들을 생생히 담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옆자리를 봤는데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죠. 저는 우리 팀 가방인가 우리 팀 가방 같지 않은데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한 10여 분이 지나도 가방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고 동료들에게 물었죠. 이거 누가 가지고 온 거야? 우리 팀들은 모두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싼 가방을 가지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 가방은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어요. 우린 혹시 모를 오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모든 걸 다 찍어뒀지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그 가방이 그 위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높다는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 가방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리고 타고 바뀌며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죠. 누군가 잃어버린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 분실물 센터 같은 곳에 가져다 줘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역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뛰어들어오더니 여기 있네요. 다행이다. 하며 흰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었죠. 저희는 이 나라 정말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썼던 글에서 봤던 말 중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졌던 글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니 신나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 가방을 방금 찾은 그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겠느냐 말했어요. 그녀는 흔쾌히 괜찮다고 했죠.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는데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영어로도 가능하니까 편한 언어를 말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대답을 부탁드렸습니다. 방금 가방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수진은 지하철에서 깜빡 졸다가 정거장이 내린 줄 알고 내려버린 거예요. 내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다시 가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셨나요? 그 말에 한국은 대부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마 며칠만 지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했고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렸다면 우리 지하철을 어떻게 따라잡은 건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탄 지하철은 순환을 하는데 그 한 바퀴가 돌기를 기다렸다가 찾으러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본 10여 분이 아니라 훨씬 더 한참이나 그렇게 홀로 의자 위에 가방이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우리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한 다음 역사 내부에 햄버거 가게가 보여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기내식도 먹지 못한 상태라 무척 허기진 상태였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주문하는 것부터 먹는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국 주문 시스템은 키오스크 형태였는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날로그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관문도 아직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어디에 가든 최첨단 기계들이 놓여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우선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을 찍어야 했거든요. 방송국에서 학교 측에 협조 공문들을 보낸 터라 다행히 촬영을 허가해 주셔서 생생한 현장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첫날은 정말 기절한 듯 숙면했던 것 같아요. 날이 밝고 우리는 새벽 4시부터 촬영 준비를 하고 큐시트 숙지 찍어야 하는 화면을 체크하고 질문지를 체크했죠. 질문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렸던 아침 풍경을 촬영하러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중고가 모여있는 학교 바로 건너편에 숙소를 잡아 우리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에 방해를 끼치면 안 되니 최소한의 장비와 최소형으로 작은 카메라들로 준비했죠. 그런데 우리 팀원 중 작가가 걷다가 갑자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뭐가 이상해? 물었죠. 저것 봐. 다르잖아. 그녀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그냥 횡단보도였어요. 헌데 정말 그녀의 말처럼 우리가 걸어온 횡단보도와 학교 앞 횡단보도의 색이 다른 것이었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는 노란색이라 아주 멀리에서도 보였거든요. 추후에 학교 선생님께선 이에 대해 한국에선 학생 보행량이 많은 주변 도로는 노란색으로 점점 횡단보도를 바꾸고 있다며 어린이, 학생,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었죠. 실제로 노란 횡단보도로 바뀐 후 사고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린 학교 내부로 들어갔어요. 우리 안내를 담당해줄 교육청에서 나온 관계자분과 마주했죠. 그녀는 학교의 여러 모습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로 모든 과정들을 담았죠.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어요. 학생들의 장난을 치며 웃는 소리는 피곤함도 잊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무실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교육청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명 하이러닝이라 불리는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술이 도입되면 학생과 교사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데 각 학생별에 맞는 교육과 학습 설계가 자동적으로 설계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이 잘하는 것, 부족한 부분을 진단받고 개선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모든 학생들이 다 재능이 다른 걸 인공지능이 알아봐 준다는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만들거나 인공지능 기술로 음악을 만들어보고 코딩, 보드게임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인공지능이 스며든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에는 인공지능 영어 학습 로봇인 뮤지오라는 것이 이미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래에 상당히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열쇠를 쓰는 우리나라가 저절로 떠올랐죠. 이어 우리 팀은 안 그래도 오늘 노란 횡단보도와 무수히 많은 CCTV를 봤다. 보안에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시면서 그건 보안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안 방법은 너무도 기본이죠. 그러면서 아까 봤던 그것들이 도로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인식된다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이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며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한국의 치안 수준이야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모든 행동을 인식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촬영팀은 인권 침해라고 문제될 거야. 이건 방송에 내기 어려워. 한국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역할을 듣고선 우리 모두 깨달음에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 등에 도로에 있는 카메라 등으로 AI 영상, 차량 감지 센서 등이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 킥보드, 자전거 등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레드 전광판이나 스피커로 경고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혹여나 청각적으로 듣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볼 수 있는 안내 문구로도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대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과의 조화로운 모습에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는 AI가 학교 폭력까지 감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니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상, 행동, 소리 등 다양한 것들을 감지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몇 학생들과 인터뷰도 더 나누고 그들의 생활 등을 담아 며칠간 진행됐던 촬영은 끝났습니다. 반응은 어땠냐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시청률이었죠. 늦은 밤, 새벽에도 누구에게나 안전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패키지를 찾는 수요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저는 이제 메인 PD가 되었고 앞으로 제 이름을 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 한국 덕분에 저에게 더 좋은 행운들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수진 씨의 말대로 이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